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위 10%는요. 소득세의 79%, 정확히 말하면 78.5%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7년이에요. 예, 통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의 36.8%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소득세는 78.5%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내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선진국하고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은 상위 10%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70.6%고요. 미국은 좀 많지요. 그죠? 영국은 59.8%, 캐나다는 53.8%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면세자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면 38.9%가 면세자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세금을. 야, 영국은 1%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30.7%고요. 호주는 15.8%, 캐나다는 17.8%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들이 소득세를 선진국보다가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세청 자료도 좀 비슷합니다. 국세청 자료도. 2018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근로소득자가 1857만 명이에요. 이 중에 1억 초과 연봉, 그러니까 고소득자죠. 고소득자가 80만 1829명입니다. 그 중에 근로소득세, 야, 진짜 많이 내거든요. 전체가 38조 3078억 원인데 이 중에 55.4%가 1억 초과 소득자들이 냅니다. 이게 21조 2066억 원입니다. 소득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18.1%고요. 그러니까 1억 초과 소득자가 18.1%의 소득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근로소득세는 55.4%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 여파입니다.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이 35%였거든요. 이게 4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1억 초과 소득자들이 많이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고소득자, 이거는 진짜 꿈의 고소득자인데 이 고소득자가 2011년에는 30.7%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34.4%를 지금 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점점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1,000억씩 늘리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세부담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세는요. 소득세뿐만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지만 올해 2020년이죠. 여기는 4%까지 오릅니다. 4%까지. 그러니까 왕창 오르는 거죠. 평균 68% 시세 반영 비율이 최대 80%까지 뛰고요. 또 현재 80%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이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내년 후년이죠.
그때 가면 100%까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는요 3배, 3배까지 오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법인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2018년에 22%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 이 법인세는 낮춰주는 모양새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탈출, 부자들의 리치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그 나라를 떠날까봐, 세금이 적은 나라로 떠날까봐 무서워해서 사실은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곳도 있고요. 공제 한도도 늘리는 곳이 많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상속세, 신고세액의 공제율도 10%에서 오히려 3%로 낮추는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망고의 역적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세금이라는 것은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세금의 원칙이 깨지면 이게 큰 저항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 이게 세금의 원칙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과도한 세금은 결국은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자들, 10%밖에 안 되는 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세하는 것은요, 결국은 세금 불공평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작년에 해외 직접 투자가 500억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요, 자본이 국내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역대 최대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한국 직접 투자는 2018년 대비 2019년에 많이 줄었어요. 거의 35억 불 이상 줄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신고 기준입니다.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형평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형평성이 갖춰져야지 세금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자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넓은 세원의 낮은 세율, 이게 일반적으로 과세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부자 증세는 2012년부터 지금 8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8년째. 그러니까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리치 엑소더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보수 정권이든 아니면 진보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할 것 없이 지금 부자들에 대한 정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게 어느 쪽이든 야,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용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어떤 괴리가 커지잖아요.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덕적 불감증, 모랄 해저드가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 안 해도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모랄 해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대한민국을 어쩌면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평성에 대한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